자연적 특성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전 시간에 부동성, 개별성, 인접성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가지요. 출제원들이 내는 게 증가시킬 수 없다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걸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중성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걸 내요. 부중성과 관련되는 거는 또 아셔야 될 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31페이지 가시면 부중성이 있습니다. 자, 부중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 그래서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생산성.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다가 있고요. 자, 임농택이라고 배웠잖아요. 임지, 농지, 택지가 있다. 그럼 요 물리적 양은 절대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냐면 항상 토지의 자연적 특성하고 있죠. 자연적은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물리적 양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용도의 다양성과 연관되는 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용도가 전환된 거거든요. 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일단은 맨 밑에 가시면 용도의 다양성의 인문적 특성에 자, 어떻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전환과 이행을 가능해서 후보지 이행지로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경제 파트에 나중에 수요 공급은 그래프는 제가 경제 파트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택지가 가격이 비싸니까 경제적 공급으로 우리가 가치가 높은 쪽으로 간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물리적 공급도 불가능하고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자,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 자, 이 칠판 중에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이 생산비로서 가격이 만약에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간다. 여기 마진에 200원을 붙여서 1,200원을 팔거든요. 근데 토지는 생산비를 얼마에 만들었는지 알까요? 자, 지구의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 주고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안 되니까 원가 방식이 안 돼요. 원가, 3방식이 감정평가의 원가, 비교, 수입 방식이 있거든요. 자, 어떤 건물이 있다. 건물을 지을 때 택지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건축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서 그건 원가를 갈 수 있는데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왜? 아까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니까요.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이건 감정평가와 연결돼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토지는 희소성이 강합니다. 그럼 희소성이 강하다는 것은 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말을 써요. 상대적 희소성은 자, 토지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경쟁 시장이 발생이 돼요. 그럼 수요자가 많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지가가 상승하게 되죠. 자,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정상 지가를 넘게 되면 집가고라는 게 토지에 대한 이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왔냐? 시험 문제가 건물을 집약화시킵니다. 이 집약화라는 것은 건물을 토지는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는 제한된 상태에서 적게 하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 나중에 이제 또 배우실 겁니다.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예요.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부중성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염리 보고 들어가 볼게요. 부중성 갑니다.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를 이따 다뤄볼 건데요. 자,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거는 자, 이쪽 땅을 이쪽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구의 땅이라는 자체가 한정된 상태에서 이쪽 땅을 이쪽 땅을 매립한 거죠. 그럼 이거는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토지 이용을 전환시키지 부중성의 예외는 볼 수 없어요. 그럼 부중성에는 예외는 절대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자, 부중성의 예외가 있다면 토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토지 만드는 공장 만들어다. 토지 만들어 본 사람 저요. 뽑아갖고 오늘 몇 푸대를 만들었니? 1000푸대요. 야, 회식하자.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럼 예외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원가 방식이 적용이 안 되죠. 토지가 부족합니다. 희소성은 상대적 희소성으로 토지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럼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해서 자, 토지 공개념이 등장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토지 공개념이 등장한다.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 지어요. 공익 개념을 강조할 수 없죠. 야, 너 볼펜 2개만 써. 그러진 않죠, 정부가. 근데 토지는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공익 개념을 강조하죠.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 외곽 지역보다 도심 중심의 집약적, 그죠? 이따 볼 겁니다. 조방화가 집약적으로 토지 건물을 올릴 것이고요. 토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급등해서 집가고 현상을 유발시키죠. 이런 게 나오면 부증성을 찍으셔야 되고요. 자, 영속성과 같이 묶어서 비교합니다. 자, 부중성과 영속성이라는 자체는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속성은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지구의 땅이 소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자연적하기 때문에 자, 물리적 특성입니다. 그럼 자, 어때요? 만약에 50제곱미터가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10년 지나서. 자, 그러면 토지의 절대량 물리정량이 소멸되지 않죠.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실되면 표면이 쓸어놨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소멸성이라고 하지만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항상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농지가 유실되면 표면이 쓸었다고 해서 토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 게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는 것은 자, 이런 얘기예요. 생각이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아까 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건 자, 칠판 주기를 만약에 1개, 2개, 3개, 4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못 만들어요. 자, 우리가 면적을 제곱미터라고 하죠. 지구의 땅이 얼마 면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전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야. 지금 면적이 나온 제곱미터가 줄어들지도 않아. 그럼 이거는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자, 근데 때로는 토지가 유실되면 외부 상황에서 가치는 떨어집니다. 기능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토지 옆에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자, 이거 우리가 경제적 강가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 토지는 경제적 강가나 기능적 강가는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것은 물리적 강가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으면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남을 빌려줄 수 있는 이용권도 있거든요. 소유권과 이용권. 자, 그러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매각할 수 있는 매각 차익을 낼 수 있고요. 자, 이용해서 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재미있게 간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만약에 빵을 이제 어떤 클래스에 우리가 공부를 하셔 보셨는데 공인중개사 학원에 빵을 5,000원짜리 파리바게트에서 사왔어요. 아주 맛있는 거를.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너 빌려줄 테니까 화장실 갔다 얼마 줄래? 5,000원 준대요. 갔다 오니까 빵이 남아있습니까? 다 드셨죠. 배째라 예를 듭니다. 빵은 소멸되기 때문에 남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토지는 먹을 수도 없고 자, 우리가 렌트카 시장은 자동차도 오래 가요. 렌트카 시장이 있고요.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고 토지가 임대차 시장이 있는데 자, 가장 오래 가는 게 영속성이죠. 왜냐하면 토지는 오래 가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게 나올 거예요. 요거 나오면 영속성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투자자로서 선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1억 주고 BMW 외제차랑 토지 산 거는 10년, 2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세거든요. 일단 문제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 번째 본다면 자, 그런 게 좀 어려운데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내가 토지를 취득해서 소득이득이라는 것은 임대를 받아요. 지대를 받고요. 토지 대가. 자본이득은 양도차익을 얻습니다. 토지를 오래 가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고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토지가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자, 지금 거래를 미룹니다. 그럼 영속성 때문에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게 장기고요. 자, 우리가 장기적 배려를 해야 돼요. 자, 장기적 배려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자, 장기적 배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인생이 어떻습니까? 길어지면 미후 노후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인생이 뭐 요새 평균 연령이 80세라고 한다면 100세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따라하시는 거 왜 그래요? 공인중개사는 벽에 못 치를 때까지 계약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 배려를 한다는 것은 토지는 더 오래 가. 그럼 더욱더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중요해요. 우리 여성분들 한 40세인데 관리를 못해서 60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좀 보이기 원합니까? 그죠? 20세는 도둑이고요. 한 30세까지 간다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가니까. 우리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를 크게 하고요. 장래나 장기, 그럼 예측이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 찍으셔야 돼요. 그럽니다. 자, 영속성은 물리적 절대량은 소멸되지 않아요.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죠. 근데 기능과 경제적 감가는 반응합니다. 자, 소유니까 이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고요. 자, 건물이 토지가 영속성이면 건물은 내구성이라는 게 생기죠. 가치 보증 우수해서 투자를 선호하고요.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라는 걸 나중에 감정평가에 배우세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액에 대한 현재 가치로 장기적 고려. 자, 요 5번이 중요한데 이게 헷갈려요. 얘랑 헷갈린 게 봐봐요. 자, 요게 이제 헷갈리는데요. 자, 집판 중에는 생산이 됩니다. 언젠가는 소모가 돼요. 그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건물은 소모가 돼서 재건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돼요. 자, 그럼 요게 어려운데요. 봐봐요. 자, 우리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증성입니다.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건 생산할 수 없어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부증성과 관련이 돼요. 근데 자, 이건 틀려요. 자, 우리가 소모를 전제로 한. 자, 소모가 안 된다는 거는 소모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거든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영속성이다. 요게 조금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묶은 거죠. 자, 그 정도 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 있었어요. 자, 용도의 다양, 인문적은 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자, 용도의 다양성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변형성, 다용성,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 다용도성을 쓸 수 있다. 근데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용도의 다양성은 체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체유효 이용. 자, 제가 왜 부중성에서 같이 묻냐면요. 체유용은 부중성과도 관련이 돼요. 자, 토지는 자, 어떻습니까? 한정된 가치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자, 공적 제한으로 토지를 공개념으로써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용할 때 체이용을 해야 되는 이용을 잘하자가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중성도 체이용과도 관련이 돼요. 그다음, 자, 용도의 다양성은 자, 용도가 쓰임새가 많아요. 그러면 많으니까 좋고 나쁨을 따져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체이용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가 택지 지역이면서 우리가 상업용지를 이용한다면 상가 건물을 쳐야 되죠. 그래서 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이지만 부중성도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도 같이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다원설이라는 건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감정평가에 가격은 하나나 가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가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진다는 것은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의 다원설까지는 우리가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가격 다원설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함고적으로 우리가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그죠?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적지론이라는 것은 아까 입지론이라는 자체는 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사이드로 가는데요. 아까 입지론이라는 자체가 부동성이었어요. 출제 빈도가 낮은데. 그래서 우리가 앞쪽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왜 부동성에 페이지 30페이지에 입지 분석이 입지론에 근거가 됐잖아요. 자, 입지론과 적지론이 있습니다. 자, 입지론은 주어진 용도가 있어요. 내가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근데 어떠한 부지하지? 어떤 부지? 부지 선정이에요. 그럼 토지가 움직인다면 그만 안 하겠죠. 그럼 인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의 부동성과 관련이 되고요. 근데 적지론이라는 것은 뭐가 적지지? 나 주어진 토지가 있어. 그죠? 부지가 있습니다. 내가 땅을 샀어. 강남역에다. 그럼 어떤 용도로 쓰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용도의 다양성인데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야매로 입지론에 비읍 들어가니까 얘도 비읍 들어가니까 부동성이다. 이렇게 잡으세요. 자, 무슨 용도로 적용할 거니? 적용, 용도죠. 적용.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추천해 드릴 만한 게 아닙니다. 자, 위치 가변성. 아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지만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인문적 환경이. 부동성의 위치는 고정됐지만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문제를 안 풀었던 거 위주로 좀 가볼게요. 자, 앞쪽으로 옵니다.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아까 안 풀었던 게 있었다면 그 외의 걸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패턴이 28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특성, 아까 박스에 부동산의 특성이 파생되는 특징에 옳은 거 기억 잡았죠. 국지화는 부동성이고 이제 잡을 수 있네요. 소유익과 사용이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영속성입니다. 그 다음 채용과 관련되는 것은 부종성도 되고 용도의 다양성도 되는데 채용의 성립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이 완벽하죠. 그 다음에 기출 지문 패턴 갑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 우리가 이거 1번 아까 안 풀었네. 자,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서 법적 대체 가능성을 없게 한다. 가능성. 자,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나오면 개별성이에요. 부중성과 상관없죠. 자, 2번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비생산성이 부중성이죠. 그러면 개별 용도적 관점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아니죠.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적 관점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풀었고요. 자, 4번 나왔네요.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 안 된대요. 그럼 소모를 전제로 한 소모라는 글씨가 나오면 영속성이죠. 재생산이 안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영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나 사고방식을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5번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있다. 생산비 법칙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생산할 수 없죠. 그래서 재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부중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매립이나 산지 개헌을 통한 농지 택지의 확대는 절대 부중성의 예외가 아닙니다. 용도 전환이죠. 부중성의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었습니다. 해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패턴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지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영속성 나왔고 부중성 나왔고 영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중성과 영속성을 박스로 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와 개별성은 조금 이렇게 힌트가 주거든. 그래서 응용 패턴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영속성 관련된 거. 자, 기억,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된다. 토지가 부족하다. 이건 부중성이죠.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나 감가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 자, 디귿은 부동성, 리을은 개별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부동산 활동이 장기적 배려다. 장기 나오면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속성만 나타나는 것은 니은하고 미음이다. 마지막입니다. 2번, 3번을 묶어서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런 패턴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2번.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들 모두 충족되는 것은 자, 집약합니다. 집약화 나왔으면 무조건 부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독점 소욕을 발생시킨다. 자, 토지는요. 여러분 우리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무한하기 때문에 소욕이 안 생겨. 토지는 부족하잖아요. 소욕이 생기겠죠. 독점 소욕을 발생시키고 토지의 가격 문제를 발생시킨다. 땅값이 또 올라가서 집가구 발생이 되죠. 양쪽 공급을 제한한다. 부중성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자, 3번 갑니다. 소유함에 있어서 자본이익이라는 자체는 캐피탈 게인스, 자본이득, 양도 차익이에요. 자, 운영이익은 인컴 게인스, 이건 임대료거든요.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토지는 양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영속성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더라 그래도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 나왔어. 그러면 소모되지 않는다 나오면 무슨 성? 영속성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관리를 중요시한다. 자, 우리가 장기적 배려를 하려면 관리가 중요하죠. 지금 영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약간 좀 어려워요. 3번의 정답은 4번인데 자, 이 파트는요. 조금 어렵다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토지의 특성은 여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전체적인